저는 보통 사업하는 사람, 전문직, 뭐 의사 이런 사람들만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고소득자들은 수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치? 요새는 스탁 옵션 주는 경우도 뭐 꽤 있고 중소기업이었는데 막 이렇게 급격히 잘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뭐 100몇십억, 200억 이렇게 받는 경우가. 그냥 사실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뭔가 빵 터져갖고 급부자가 된 사람들 돈 어떻게 쓸까 좀 궁금해요. 상담도 오고 하니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뭐 건물 연면적당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본 경우를 보면 보통 사람은 하던 대로 산다고 했잖아. 하던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면 그때 용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만 원 받았다고 칠게. 그럼 2만 원 받았으면 우리 한 2만 원에서 누군가 모으는 애가 있었겠지? 뭐 조금 사 먹고. 근데 난 다 쓰는 쪽이었어. 그럼 2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썼어. 그러면 추석 때 뭐 신정 구정 뭐 이럴 때 예를 들어 친척한테 뭐 한 30만 원 받았어. 나 그럼 그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쓰셨어요? 내가 하던 짓에서 조금 더 해. 깍지 사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 어릴 때 다르고 성인 됐을 때 다를까?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월급 받았어. 그 정도 받으려면 월급은 그래도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돈에 맞게 생활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 큰 돈이 생기잖아? 갑자기 생기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여기에서 조금 더 뭘 해. 차를 바꾼다 정도. 와이프 백 사준다. 내가 시계 산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즐거움을 느껴. 근데 겁나. 이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이상 뭘 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껴. 현금으로 갖고 있어. 물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거나 제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건물을 사야 되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집 15억이야. 그리고 한 달에 내가 6, 700씩 써. 그리고 이 전체 자산을 다 합해도 이거에 10분의 1도 안 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갖고 있어. 이걸 갖고 건물 사야 되는 걸 알지만 200억을 갖고 뭘 쓴다? 초등학생한테 한 달에 5만 원 쓰던 애한테 너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써봐. 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지 알겠어? 성인은 뭐 연금저축 뭐 저금부터 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들어놓는다. 아니면 뭐 그거 뭐 CMA를 넣는다. 뭐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이 아이는 그 돈을 받으면 일단 뇌정지. 써야 된다고 하면 얘는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 성인이 됐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쓰던 사람이었는데 200억이 생겼다?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그 말인지 너 이번 달에 써야 돼 하면 압박감에 얘가 못 살 거야. 아마 심장병이 올 거야. 저걸 어디다 써야 되나 지금. 왜? 썼다가 잘못돼서 10억이라도 날리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던 전 재산만큼 날리는 거야. 그거를 못 보거든.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저 뉴스에서 봤는데 700억? 5천만 달러 7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슈퍼 리치가 우리나라에도 4,000명이나 된대요. 그럼 와, 이 사람들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부를 만들었을까? 이거부터는 팩트라기보단 제 예상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는 되겠다 싶은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2천억은 2명이 있었어. 현금 2천억이 있었고 다 합해서 2천억 딱 2번 있었어. 내가 그리고 왜 4천명이 적다고 생각했냐면 재벌 대기업의 가족만 해도 삼성, 현대, 기아, 대우 우리나라 몇백 대 기업 있잖아. 100대 기업. 100대 기업이 혼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가족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더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어찌됐건 그 정도면 무조건 사업이야. 부동산만으로는 힘들어. 근데 무조건 사업인데 사업만으로도 힘들어. 대부분의 경우 난 사업과 부동산 둘 다 간다고 봐. 돈이 넘치면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남는 돈들이 늘 있어.
이걸 갖고 사옥을 사거나 공장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빌딩을 사거나, 왜냐면 사업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근무할 직원들도 같이 늘어나거든.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럼 이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을 임대하다가 결국에는 건물을 산단 말이야. 이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직원들을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투자와 그거와 같이 해봐야겠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 특이점이 오는 상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의 돈을 벌어. 연 10억 벌었다고 칠게. 순익, 세후 엄청 많은 돈이야. 법이라고 치면 뭐 120억 넘게 벌어야 돼. 순익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 돈만 보더라도 연 10억씩 벌면 순익으로 엄청 많은 돈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테크가 필요할까? 방금 너가 말한 것처럼 이것만 이어져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특이점이 오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사업이 덜 되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 중에. 근데 얘는 한 1년에 한 3억 벌어. 이 사람이 보기에 야, 너 근근히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자, 10년이 지났더니 버는 건 비슷해. 근데 자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특이점을 느끼는 경우거든. 내가 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자산을 따져보니까 얘가 이렇게 벌고 있네? 이거 뭐야 도대체. 열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부동산 투자야. 왜?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 안 했어. 사업 확장하느라고 지방에 뭐 공장하고,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부동산만 겁나 사서 모았어. 자기 사업하는 데는 좋아. 근데 그런 것만 사서 모았어. 근데 이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핵심지 뭐 서울에 있는 뭐 조그만 건물 사거나 아니면 조금 부동산들을 사서 모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샀던 부동산이 1년 동안 올라봤자 1, 2억, 2, 3억 올랐어. 이 사람은 2, 3억 1년에 벌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샀던 부동산들이 2, 3억이 올랐어. 내가 버는 만큼 제가 벌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피땀 흘려서 했는데 쟤를 그냥 갖고 있었더니 됐어. 이게 뭐야? 이쪽으로 신경을 썼어. 그랬더니 얘는 자기가 버는 거나 얘가 버는 거나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얘는 자산이 불어난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1년에 10억 버는데 1년에 부동산이 1, 2억, 2, 3억씩만 올라가. 어느 순간 얘가 자산 규모로 따라가. 넘어가. 이 상황이 오는 게 특이점이 오는 거야. 장인정신이 있는 분들, 사업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 부동산은 투기야. 돈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열려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은 투기야. 나는 저런 거 안 하고 보여주겠어. 로 사옥을 사도 자기가 쓰기 좋은 거, 외곽에다가 큰 거, 뭐 이런 거야.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안쪽에 있는 작은 게 더 나아.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늦었어. 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한 규모의 사옥을 안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있는 돈으로 안 돼. 그럼 줄여야 돼. 가기는 그래. 이러저러지도 못해. 그래도 지금도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서 시간이 가서 나이가 50대 후반이 가버렸어. 그러면 그냥 뭐 이달만 해도 되지. 이렇게 된 거야. 내 생각에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부동산으로 무조건 넘어가서 말 두 마리가 같이 뛰게 해야지 혼자로만 쫓아가기 어려워. 롯데칠성이 갖고 있는 강남역에 있는 부지가 있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개발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롯데칠성이 사이다 팔아서 번 돈보다 그거 올라간 거기 더 높다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에서 부동산 투자가 같이 안 가는 회사가 없다고. 이 같이 가야 돼. 반드시 같이 가야 돼. 그냥 솔직히 생각해봐. 뭐 5년, 10년 전에 1,000억이 있었어. 그때 당시 1,000억 건물 갖고 있었던 사람이랑 현금 1,000억 갖고 있던 사람. 지금 그 1,000억 갖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1,000억이고 이 1,000억 건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뭐 지금 4,000억 됐어. 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왕이면 번 돈 가지고 돈이 될 만한 뭔가에 재투자를 해놓고, 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해놓고, 이거 정정당당 안정정당당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적어도 막아두는 행위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되려면 그냥 사업소득으로만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 사업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얼마를 번다고 하더라도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없어지는 분야도 있고, 쉽게 말하면 헬스클럽 가면 이렇게 벤치프레스 있잖아. 이거 벤치프레스 할 때 이거서 여기 안정장치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내리다가 여기서 딱 걸리잖아.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혼자 하다가는. 그러면 이 안전장치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부동산을 사둔다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업이 안 돼도 얘가 딱 여기서 막아줘.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네, 좋습니다. 오늘 뭔가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과 부동산이 같이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사업이 다시 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